네, 안녕하세요. 마크 프로의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그 스피커가 아닌데요. 마크 프로의 김지훈입니다. 먼저 이제 오늘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이제 왼쪽 위를 봐주시면은 이 밑에 지금 저희 로고 바뀌었거든요. 올해 10월 1일부로 이제 마크 프로가 클라리베이사에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크 프로, 그 클라리베이에서 지금 제공을 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같이 제공을 드릴 수 있게 됐고, 오늘 특히 발표드릴 내용은 실제로 그 결합의 결과물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송, 그러니까 그 팔레디를 갖다가 우리가 수송에서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네, 잠깐 예, 소개를 드리면은 그 소송 그 DB로 그 좀 이제 전 이제 글로벌에서 그 인정을 받고 있는 이제 DB 서비스가 다츠 IP라는 그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츠 IP가 지금 클라리베이트에 원래 이제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크 프로가 이제 그 한가적이 됨으로써 다츠 IP하고 마크 프로가 원래 제공을 하고 있던 이노그래피에서의 데이터 간의 이제 교류가 이제 활발해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그 제공을 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플랫폼 자체는 원래 이제 기업 고객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플랫폼들이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이제 특허 또는 소송, IP에 대해 가지고서 실제로 이게 보호를 하려고 할 때 실제 이제 소송 단계에 들어가서 보호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약간 늦은 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리스크가 실제로 우리 회사에 있느냐, 우리가 만약에 신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 것이냐, 또 우리가 그 만약에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가면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 것이냐, 이것처럼 선제적으로 이런 리스크를 분석할 필요가 생기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그 소송 데이터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필요성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노그래피에서 다츠 IP의 정보를 활용해서 그러한 이제 통계적인 그 정보를 좀 활용하게 되고요. 이게 그 출시가 그 10월 말에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끈따끈한데요. 그 출시가 되면서 이제 그 소개 자료에서 이 제목이 있는데 요걸 갖다가 지금 제가 따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5분 소송 전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변호사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해가지고 혹시 이거 가지고 이제 소송 들어오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이건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잡아놓은 부분들이고, 실제 우리 리스크를 갖다 분석을 한다고 할 때 키워드들, 그러니까 기업이 관심 있게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적어놨고요. 실제 예를 들어서 기업의 경우에는 경쟁자의 글로벌 소송 현황, 그리고 시장, 기술 이런 부분에서의 확장, 그리고 보호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들, 예를 들어서 소송이 활발한 경쟁자 (NP), 키워드들의 주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그 특허, IP 활동 또는 소송의 주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 통계적인 방법으로 좀 보고 싶다라는 데서 이제 출발을 했고요. 지금 제공 들고 있는 이 플랫폼에서는 소송 데이터뿐 아니고 이 소송 데이터를 회사 데이터하고 특허 데이터 같이 다른 데이터하고 연동을 시켜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출발해서 분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있던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미국 특허 소송에서 페이서 그리고 RTC, PTAB 같이 여러 가지 특허 소송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츠 IP에서 140국에서 3,600개 법원에서 나오는 180만 건 정도의 소송 정보를 같이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약간 이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제공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특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하는 방법, 그리고 소송에서 시작을 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특허에서 시작하는 방법인데요. 특허 같은 경우에 시작할 때 그 중요한 점은 좋은 점은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관심 있는 기술 분야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해당 관심 분야에서 소송에 활용된 특허가 얼마나 있는가라는 걸 갖다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송에 활용된 특허들이 어떤 거고, 이 특허들이 어디에서 유출이 됐고, 그리고 그 회사가 소송에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이전에는 예를 들어 이 검색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소송만 이제 검색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검색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데이터를 다 이제 소송 데이터하고 특허 데이터를 같이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을 구성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검색 결과를 보시면은 미국에서 소송된 활용 특허가 특정 기술 분야에서 뭐 1,300건 정도 할 때 그거의 약 8배 정도의 소송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소송에 활용된 특허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에서 그 미국에서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이제 그 소송에 활용된 특허들이 들어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 플랫폼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이제 데이터 부분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예측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IP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특허들, 특히 이제 소송에 중요한 그런 그 팩터로 작용하는데요. 그런 특허에서 어떤 특허들이 소송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냐라는 걸 갖다가 스코어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특허에 그런 스코어들을 붙여놨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중요성이 높은 특허들을 갖다가 필터링해서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 스트렝스라고 그 이름을 붙였고요. 개별의 특허. 이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특허에도 패턴 스트렝스가 붙어 있고 등록이 되지 않은 특허에도 패턴 스트렝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제 등록되면은 권리 범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경이 있겠지만 권리가 확정됐을 때 변경이 있겠지만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런 스코어들을 같이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다음으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그 부분에서는 각 회사별로 기술 분야에서 어떠한 특허들, 그러니까 소송 가능성이 높은 어떤 특허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데이터를 빨리 뽑아볼 수 있고 이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추후에 소송 성향, 그러니까 얼마나 소송에 적극적이냐를 갖다가 추가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기관뿐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언제 등록이 되어서 실제로 어느 그 특허들이 현재 지금 소송에 활용되고 있거나 아니면 소송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통찰을 갖다 그 통찰을 통계적으로 이제 제공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특허에서 시작해가지고서 소송을 리스크를 분석하는 그걸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소송에서 시작해가지고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소송에서 시작할 때는 이제 기술 토픽이 키워드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소송의 그 주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MP들이 있습니다. 그 MP들을 갖다가 검색해 만드는 키워드들이 되고요. 그 무선통신 분야에서 어떤 MP들이 있고 그 MP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 검색을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그 새로운 이제 키워드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글로벌 데이터가 들어옴에 따라 가지고서 미국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MP들이 어떤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검색 결과를 갖다가 간략하게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주요 활동하고 있는 MP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로 미국 외에 그 국가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MP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국가 쪽에서 실제 우리가 만약에 그 MP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MP들을 권역별로 쪼개서 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주로 활발한 그 MP들,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 유럽 쪽에서 주로 활발한 MP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럽의 MP라고 해가지고서 유럽 시장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MP라고 해서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이제 그 MP나 아니면 출원인들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활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그 데이터를 갖다 쪼개서
방향성을 설정해서 빨리 우리가 리스크를 갖다가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플랫폼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들을 갖다가 쪼개서 볼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여러 개의 국가가 있죠. 유럽 연합 아래에 있지만 여러 개의 국가가 있고 특히 네덜란드나 이탈리아 같이 이제 그 유럽의 그 국경 아니면 그 경계를 이제 그 지키는 관문들 그리고 중국 같은 큰 시장들을 갖다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송에 대해서 통계적인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처음 1년 동안에 만약에 이게 세틀이 안 된다 그러면은 오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30개월이 지나서까지 세틀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코트에서 이제 결론이 나야지 된다는 거죠. 누가 하나 이기는 짓이군요. 그래서 그런 통계적으로 30개월 이상이 되는 건들은 그래서 중요한 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통계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건을 별도로 추출해서 여기에서도 이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소송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이 긴 이제 소송에 대해서 특정 건들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리스크를 분석을 한다 할 때 제일 대표적인 게 이게 한 가지 실시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회사의 특허를 우리 제품이 침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볼 때 경쟁사의 특허 클레임을 가지고서 우리 회사에 출원된 그 특허들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우리가 침해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제품에 대한 그 설명을 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쟁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특허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될 텐데 이제 그거는 좀 이제 플랫폼상에서 굉장히 어려우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제품을 개발했을 때 특허를 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낸 특허에 대해 가지고서 유사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침해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반대 케이스도 가능합니다. 우리 특허에 대해서 경쟁사가 어느 시점에 이제 특허를 내는데 그런 우리 특허를 갖다가 침해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하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검토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 대상의 특허가 이제 그 대상 특허가 우리 특허 같은 경우 우리 특허라면은 이제 침해 FTO 우리가 제품이고 경쟁사의 특허라고 한다면 FTO 스터디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특허고 경쟁사의 제품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 침해 적발 스터디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개별 특허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석 부분을 갖다 집어넣었고요. 그런 이제 침해 적발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무효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 클릭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저는 발표를 좀 짧게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서 실제 우리가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술들을 가지고서 바로 아까 말씀했던 15분 안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걸 적발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키워드를 집어넣게 되면은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적으로 이제 소송에 활용된 특허들을 갖다가 리스트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거기에서 시장을 이제 한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검색했던 커피 기계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소송이 진행됐던 케이스고요. 특히 요즘에는 그 캡슐 커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이제 시장을 한정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유럽 등록권들을 갖다가 구한 다음 여기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그 방법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침해 적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FTO 스터디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서 실제로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리스크 분석을 진행한다고 할 때 이 부분을 가장 짧고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리티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네. 소송의 이 데이터에 들어가는 리티게이션의 어떤 범위라고 할까? 네네. 우리가 소송이라고 사실 광범위하잖아요. 맞습니다. 무효도 있을 수 있고 뭐 네. 아니면 이제 법원에서 소송도 있을 거고 그런 네네. 범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나요? 미국 소송의 경우에는 8,300번 그 페이서 시스템에서 8,300번이 특허 소송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지방법원, 대법원 그리고 그 순회법원까지가 있고요. ITC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국경 이제 부분이고요. PTAB가 행정소송입니다. 그 소송들을 포함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츠IP에서 들어온 180건의 3,600건의 코트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민사 부분하고 행정 부분을 갖다 같이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우회가 돼요. 네, 계류 중에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가 데이터는 그 지금 올리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문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공을 좀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 이제 거기까지 지금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게 그 현재 뭐 유료로 서비스 하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일단 국내든 해외든 이제 기업 고객 대상으로 그런 어떤 정책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아니요. 일단 기업 고객들이 제일 막 95% 이상이고요. 그리고 특허 법인들도 많이는 아니지만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기업 고객의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할 때 추가적으로 이제 같이 우리가 더하는 밸류에드 서비스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